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보는 시간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세상 맛있게 읽어주는 시인 방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맛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네. 오늘은 어떤 뉴스인가요? 네, 오늘은 좀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절약이요? 네, 최근에 그 채소 가격이 급등한 맞아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대파를 직접 심고 키우는 분들이 또 많아졌다고 해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 맘카페나 SNS에 대파나 대파 키우기로 검색을 하면 정말 엄청난 양의 후기와 영상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요? 채소가 사실 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예. 뭐 집에서 나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팟테크, 대파코인 이런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네네. 이 폭설과 한파로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11.2%가 올랐는데 많이 올랐네. 특히 파가 76.9%나 올랐다고 하니까 거의 2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대파코인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대파뿐만 아니라 바질, 루꼴라, 청경채, 당근 뭐 이런 작물들을 직접 키우거나 뭐 딸기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고 딸기를. 해요. 사실 뭐 돈도 아끼긴 딸기도 하지만 비싸요. 딸기 비싸니까 예. 뭐 9,000원, 뭐 7,000원 이렇게 예. 하는데 길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자신들이 키우는 작물이 쑥쑥 자라나는 걸 보면서 뭔가 마음속에 되게 뿌듯함이 많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팟테크, 앞서 대파코인 뭐 이런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뭐 물가가 막 계속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겨울에 한파 때문에 특히 채소값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장바구니 물가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이러면 얼마나 절약이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한켠에 계실 것 같고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뭐 이런 행위 자체가 뭐 대단한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과연. 않아 보여요. 네.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유의미하지 않나. 어떤 측면에서 볼까요? 사실 위기 상황이 닥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앞으로도 이 식재료 농산물들을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직접 키워 먹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대파테크에 그칠지 몰라도 앞으로는 양파테크, 고추테크, 호박테크 같은 다양한 테크가 붐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도 이러한 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생존의 법칙을 좀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흉년이 든다 그러거나 기후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정말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파 어머니가 기르시는 거 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위에만 잘라 먹고 밑에를 그냥 두시면 계속 자라더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절약이기도 하고 재밌는 일.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접근이 달라진 거죠. 예전엔 집에 방에는 콩나물이 자라고 있고 앞마당에는 한 구석에서는 파가 크고 있고 뭐 이랬는데 상추가 크고 있고 예, 전하고는 좀 다른 건가? 아니면 전에 그걸 기억해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풍속도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취미가 되기도 하고 생존 법칙이 된 것도 같고 같이 이렇게 좀 이겨나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군요. 그럼 방수진 씨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키우거나 기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지 않은 터라 제가 좀 능력이 되진 않고요. 대신 저희 본가에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좀 대리적으로 농사와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께서 노후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 근처에 이제 텃밭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계절에 맞는 식재료를 기르시거든요.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뭐 그런 과일을 기르시기도 하고요. 과일까지요? 그래서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일손도 돕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저는 자식을 낳아 길러본 적은 없지만 계속 보니까 저도 막 정이 들고 분신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예전 말에 뭐 고슴도치가 지 새끼가 예쁘다 이런 말이 왜 말했는지도 알 것 같고 내가 키운 상추가 제일 맛있고 막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최형배님께서는 파농사의 달인은 최불암 선생님이시다. 한 수 배워야겠다. 뭐 이렇게 쓰셨고 K80634449번님께서는 대파는 흙에서 키워야 냄새가 덜 납니다. 수경재배보다는 수경재배 또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흙에서 키워야 냄새가 덜 난다. 이런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고요. 꿀팁이네요. 김정학님께서는 겨울철 시설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좀 헤아리는 마음 이걸 좀 가져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키워보시다 보면 아마 그 마음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농부의 마음도. 이제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절약하고 계시는지, 뭘 도대체 키우고 계시는지, 저희 문자와 콩으로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저희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문자, 또 콩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좀 삶이 변화되긴 하겠어요? 좀 뭔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좀 뜨끔해지는 것 같아요. 뜨끔? 네. 네. 이전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거. 너무 싸고 널려 있고 나는 이 소중함을 사실 몰랐었고 근데 내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 쉽지 않고 애정이 너무 많이 쏟아야 되고 맞아요. 이게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으면 나의 일상이 유지되기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이번 팟테크를 통해서 하지 않게 되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네요. 파 하나도 금방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금방 자란다 해도. 그렇죠. 반드시 시간과 애정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사실 종합된 것이니까. 그렇군요. 이번 기회에 진짜 그런 농부들의 어려움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서 얘기해 주신 김정학님의 의견처럼. 자,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시가 과연 있을까? 네, 제가 그래서 골라와 봤는데요. 나이덕 시인님의 한 포기의 집이라는 시예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팟테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는 걸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들어보고 서로 느낀 걸 얘기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 포기의 집, 나희덕. 장마가 들이닥치기 전 배추를 거두려고 서두르는 손. 잎을 들출 때마다 한 포기씩 뽑힐 때마다 수룩수룩 딸려 나오는 목숨들. 잎부터 뿌리까지 한 틈바구니도 남기지 않고 푸른 지붕 아래 오글오글 정들어 살던 온갖 날 것과 기어가는 것들이여. 한 목숨에 붙은 목숨들 이리도 많다니. 한 포기의 배추가 실은 한 채의 집이었다는 걸 안다 해도 장마 오기 전 서두르는 손들, 더 멀리 날아가는 날개들, 흙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작은 팔들. 네, 나이덕 시인의 한 포기의 집. 오랜만에 또 읽었더니 더듬거리고 앉았네. 근데 무슨 말인지가 그려지네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배추, 뿌리, 흙 저희가 말했던 것들이 이제 시어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오른 식재료값 때문에 저희가 작물을 직접 길러 먹는 신풍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약도 절약이지만 작은 작물이라도 직접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경험인가를 알게 해주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어쩌면 한 생명을 길러내는 그런 행위가 절약을 떠나서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좀 공생의 의미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길러내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우쳐주지 않았을까. 그동안에는 오직 인간인 나만 사는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시지 배추 아래에 벌레 흙이 살고 배추가 하나의 집이라는 그 비유가 사실 작물을 기른다는 것이 단순한 기르기를 넘어서
서로 품고 의지해가고 하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다시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생기네요. 정말. 예. 지금 최 회장님 맞아요. 저도 직접 기른 야채 정말 맛있다고 그렇게 드시고 계시나 봐요. 이나영님 파 사러 갔다 못 사고 오셨대요. 한 단에 7,000원. 저도 옥상에 지금 파 심어야 할까 봐요. 0278번님께서는 남편이 비료포대 한가득 겨울을 난 몽당 파를 가져와서 베란다 흙에 지금 잔뜩 심어 놓으셨다고. 처음에 지저분하다고 핀잔을 줬는데 팥값이 이렇게 오르고 보니 든든하네요. 네, 미안하다고 파 넣고 맛난 거 해주겠다고 지금 그러시고 5854번님께서는 퇴근하고 대파 묘종을 심으러 가신다고. 대파, 쪽파, 양파, 마늘 다 심어 드시네? 네. 학창 시절에는 농사일 돕기 싫어 도망 다녔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맞아요. 그 한 끼의 외식비는 또 수십만 원씩 쓰면서 또 왜 농산물 몇천 원은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나 하는 농부분께서도 계신 것 같아요. 8748번님 의견도 주셨고요. 네. 어쨌든 7581번님께서는 도시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면 농산물 가격도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시고 여러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절약하는 마음도 좋고 절약하려는 목적이 아니어도 생존을 위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이고 인생을 사는 하나의 시각을 준다는 점에서도 좋은데요. 한켠에 어쨌든 이런 화분 하나 놓아놓고 있다면 그것도 좀 삶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요즘 같은 이 상황, 이 시국에 함께라는 말만큼 위로가 되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도 좋고 채소도 좋고 뭐 토마토, 채소도 좋으니까 네. 무언가와 함께 해보는 삶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귀리 싹을 주셨는데 좀 끊어 먹다가 조금 반절이 지금 시들어서 거의 죽어가요. 이게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어렵죠. 예. 오히려 죽이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할 만큼 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방수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대파 키우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기쁨, 삶을 바라보는 시각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